암호화폐 전문 방송 코인 넘버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송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개그맨 이영식 씨. 네, 2017년도 이제 10손가락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 넘버원의 사랑은 이 10손가락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유쾌한 방송 만들겠습니다. 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코인 넘버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노진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방송에 참여하게 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되게 재미있는, 또 유쾌한 방송 같이 만들어 가려고 되게 재미있는 주제 준비했습니다. 알트에 대한 얘기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알트, 저희가 또 기술적으로, 그리고 좋은 알트가 뭔지, 나쁜 알트가 뭔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요, 더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고 보는 분이죠. 김태원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을 사랑하는 남자 그리고 코인 넘버원의 붙박이 김태원입니다. 예,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너무 바쁘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업계의 대변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국회에서 한번 이제 세미나를 하든지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나면 그날 오후에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의 상황이 변하고 몇 번의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책을 만들고 대응하는데 사실 많이 분주했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요즘 국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느라 긴급회의 하시느라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또 와주셔서 정치까지 좀 감사합니다. 탐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나이가 어리고 막내니까 만만해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계에서 이런 인재가 정치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희를 계속 지켜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네. 네, 저희가 본 토크에 들어가기 전에 리플 30개의 주인공을 발표하고 야, 넘어가겠습니다. 엄청 올랐던데요. 네, 이제 싸이싸이 파파TV님과 이범희님 두 분입니다. 매주 저희가 이렇게 베스트 리플왕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두 분은 아래 주소로 지갑 주소와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리플 30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방송 톡쇼 코인 넘버 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니들이 알트의 참맛을 알아? 입니다. 정말 알트코인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핫한데요. 무려 VCR에서 보셨다시피 3,959%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또 인증샷을 내보내는 것이 어떤 유행이라고 합니다. 또 어쩌다가 이렇게 또 알트에 열광하게 된 건지 저희가 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토크를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알트코인으로는요.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 등이 있는데 이들 각자 코인들의 특징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도 정확히 너무 많아서 몇 개나 되는지 정말 헷갈리는데요. 조금 간략하게 좀 특징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이더리움은 이제 사실 알트코인이라고 불리기에는 되게 많은 대중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코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결국에 돈 거래를 할 때 중앙에 책임지는 기관이 없어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냈잖아요. 그럼 이 거래 기술이 돈이 아니고 각종 계약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이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플랫폼이라고 이더리움 기술 내에서 이제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거든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앱들인데 그 앱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코인은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리플은 뭘까요? 리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해외에 돈을 보낼 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게 그쵸. 다 중간에 그 과정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그 돈을 제가 제가 영식 씨한테 돈을 보내게 되면 영식 씨가 바로 받으면 좋을 텐데 영식 씨가 받는 과정에서 2명, 3명이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거를 스위프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무료로 전달해 주질 않거든요. 다 돈을 수수료. 받고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수료와 그리고 많은 과정들이 거치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돼요. 그런 것들을 지금 리플이라는 코인을 통해서 한 번에 이 받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줄 수 있고 또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해지기 때문에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라는 이런
그 글로벌 프로젝트로 나온 코인이 바로 리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라이트코인도 정말 많은 관심이 가져지고 있는데 라이트코인 뭔가요? 네. 라이트코인은 이제 뭐 한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했다. 하드포크해서 비트코인의 단점을 극복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일반적으로 한 4배 정도나 빠르고 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 개발자들이 라이트코인을 빠르게 적용할 수 있게 이 API라 그래서 개발자들끼리 통신하는 이런 프로토콜이라는 수단이 있어요. 이 수단도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대중들이 많이 사용을 지금 하는 추세가 아닌가. 자료 보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라이트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사실은 그 대체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다. 모든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요즘에 알트코인의 투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있는 것 지금. 같아요. 노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 알트코인의 투자 비율이 높아지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분산, 해지에 대해서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투자 방식인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사실 보시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비트가 2천만 원이 넘는 시점이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맞아요. 그 하나를 갖지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알트코인을 투자하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알트코인이 어떤 것들이 정말 더 좋은 알트코인인지 또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아까도 이제 또 김 대표님께서 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알트코인 중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지 않던 어떤 다른 단점들을 보완해가지고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얹혀놨고 두 번째는 그 플랫폼이라는 걸 구성을 한 거예요. 그 위에 이더리움 위에 다른 것들을 또 하나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게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 그 알트코인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알트코인이 떠오르고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에 막 몰리는 이유 뭘까요? 사실 이제 쉽게 주식을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은 주식하면 사실 삼성전자 아닙니까? 사람들은 처음에 네. 주식에 한번 투자해봐 했을 때 안전하게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주에 투자를 하게 될 네.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점점 더 공부를 하면서부터 주변에 다른 종목에도 많이 투자할 수 있구나를 사람들이 자각하게 되는 거고요. 이 지금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이렇게 상위 10개 코인에만 투자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오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자각을 하게 되면서요. 그리고 또 그러한 목표들이 실현될 때마다 더 큰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알트코인을 차라리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것 비트코인이 같습니다. 대기업이면 이제 알트코인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알트코인은 성장할 이제 수 있는 그쵸. 맞잖아요. 예.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비트코인은 도망갈 수가 없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도 도망갈 수가 없는 코인이에요. 그러나 알트코인 같은 모르는 경우는 거죠. 정확한 정보 확인이 안 된 코인들도 되게 많아요. 예로는 스캠이 확정된 게 발표된 코인도 있었습니다. 사무실도 없고요. 직원은 한 명이고 이런 코인도 있는데 아이고. 이 코인이 떨어지질 않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투자했던 사람들은 설마 아닐 거야. 잘못된 정보일 거야. 일말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정보도 판단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개인적인 않을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최근에 거래소가 파산을 신청을 했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거래소 100% 거래소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네. 우리가 4년 전부터 가난한 스타트업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시장을 지키고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거를 감당이 안 감당해내는 되는 거죠.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 해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거래소가 뭐 서버가 해킹당했다, 시스템 해킹당했다기보다는 이 거래소 운영자들이나 아니면 이 개인의 컴퓨터들이 해킹을 당해서 거기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이 전체적인 뭉치잖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요즘 점점 이렇게 알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알트코인으로 몰리는 이유는 아까 이제 김 네.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100만 원이 뭐 시점에 다른 코인도 보면 뭐 1,000원, 그래요, 100원, 맞아요. 어떤 코인들은 심지어 1원짜리 코인도 있었어요. 아. 1원 떨어지면 영원히 내고, 근데 1원짜리가 그러니까 뭐 한 10원만 돼도 10배가 되는 거라서 예.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러게요. 새로, 네. 지금 보니까 시세 등락폭이 너무너무 커요. 지금 네. 10%, 20%도 정말 큰 거잖아요. 근데 네.
1000%, 3000% 이익이 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마구마구 알지도 못하는 채 어떻게 보면 막 던지죠. 몰리고 있는 또 하나의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예.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좀 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아우 지금 보니까 와 수익률 1060% 평가 손익 와 위엔 옆에는 보시고 얘기 3,900 좀 해주세요. 예. 오, 이게 오, 너무 대단한 사실은 알트코인이 네.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많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은 하이 리스크입니다. 이쪽은요. 하이 리턴을 그쵸.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거는 그 법만큼 누군가는 피해를 봤다는 당연하죠.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무조건 부분을 오른다고 정확히 무조건 다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카더라라는 통신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는 그런 거 이렇게 커뮤니티가 있다면은 직접 그 회사를 찾아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케이스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트코인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코인, 실생활에 사용하는 코인으로 발전하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 알트코인이 플랫폼으로 이용되는 알트코인이 플랫폼으로 이용하게 되는 코인. 네. 실생활에 사용하는 지금 코인, 예, 발전하는 실제로 아직까지 실생활에 사용되는 코인은 거의 없죠, 사실. 네. 실생활에 연동된 코인은 비트코인 정도가 이제 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사용되는 거 말고는 실제로 제대로 사용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이제 뭐 블록체인을 뭐 1.0, 뭐 2.0, 그리고 네. 3.0까지 나눈다고 치면은 3.0이 바로 그런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들이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사실 정확하게 이 코인이 뭐 지금 실생활에 100% 연동돼서 사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그렇게 나온 코인은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좀 가져지면서 인터넷을 많이 검색해 봤는데 상대적으로 좀 대형 코인들에 비해서는 정보가 좀 적은 것 없어요. 같아요. 이렇게 되면 노 대표님 좀 문제가 있거나 위험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정보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게 소위 말하는 묻지마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묻지 않고 투자해서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계속 오르는구나 하고 사기 시작하는데 떨어지는 것도 그만큼 빨리 떨어집니다. 상당히 1원짜리가 다시 0원 되고 45원까지 오른 게 또 1원 되고 이런 식으로 엄청 빨리 떨어지는데 이런 묻지마 투자를 좀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저희도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계속 정보를 내보내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긴 하죠. 네. 알트가 이렇게 등락폭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단타식으로 자꾸 넣었다 뺐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게 더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사실은 어떤 투자 종목이든 어떤 이 투자를 컨설턴트든 네. 단타를 종용하는 투자자들은 없습니다. 단타는 이 단타는 투자가 아니고 전 도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종목, 어떤 이렇게 코인에 들어갔을 때는 철저하게 이 검증을 해보시고요. 객관적으로 이 코인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신 후 그냥 묻어두신다는 생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단타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단타로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정말 코인이 호재에 따라서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호재는 또 어디서 얻어지는 건가요? 일단 코인 네. 투자할 때 호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코인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어떤 차트의 그림도 있지만 호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자본판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아시는 분도 되게 많겠지만 호재라는 게 루머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코인이 국내 또 해외 유명한 기업과 합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막 루머가 퍼진 다음에 가치가 막 올라요. 근데 갑자기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니까 루머였다. 이런 게 뭐 연예했던 찌라시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런 찌라시를 그렇다면 이거는 누군가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네. 이걸 퍼뜨린 다음에 이제 시대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이 판에 이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팩트 체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런 팩트 체크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니까 뭐 녹색창에서 검색을 해보거나 혹은 뭐 구글에서 해보거나 하는데 잘 안 나와요 정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한 전문 어떤 사이트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한데 보통 그래도 공식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트위터를 뭐 사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가 가장 빠르게 정보가 올라오는 곳이니까 그쪽에서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트위터나 이런 이렇게 SNS들이 꼼꼼히 분석하셔서 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 본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응대를 하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이 본사에서 하는 말을 전부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은 사실 블록체인이 되게 재밌는 게 타의중앙하잖아요. 너희들이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은 버려라는 게 블록체인이 더 재밌는 게 이러한 각종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다 보니까 또 이거를 알려진 정보에 대한 공식적으로 투표해서 이게 정말로 호재인지 아닌지를 모두가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사이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시 재창조되고 재설계되는 게 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SNS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일부는 좀 허위 정보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또 면밀히 가려봐야 되는데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네.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극복해야 될 아마 이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은 처벌이라는 거는 이제 그 본인이 금전적인 목적을 취득을 이유로 그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렇게 허위 사실 유포하는 거는 거의 뭐 키보드 파이터라고도 하죠. 이제 인터넷상에서 막 댓글 달고 막 이런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처벌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코인에 대한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이제 꼼꼼한 검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서가 나오잖아요. 보통 네. 코인들은요. 그럼 그 백서 그 다음부터는 트위터를 먼저 보실 게 아니고 그 백서의 계획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딜레이를 하고 있다면 그걸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풀어내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또 소개해 네. 주실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사이트는 또 지금 모니터에 떴네요. 저거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 네. 크립토커런시 무슨 캘린더라고 해서 사이트인가요? 여기는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김태원이 이더리움을 만드는데 이더리움이 뭐 앞으로 100만 명이 있을 거야 하면은 그런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다니면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하는 거죠. 그 정보의 진위성을 당신들은 진짜로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데가 있어요? 점점 더 이제 암호화 진실은 거짓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율이 증가하고 새로운 산업들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나온 과도기. 그럼 결국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탈중앙화된 쪽에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들을 중앙화된 권력이 막을 것인가 주식시장처럼 공시하는 것처럼.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보가 너무 쏟아지고 있으니까 정보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정말 헷갈렸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트코인을 보면 정말 1000여 종이 넘는 너무나 많은 알트코인들이 탄생하면서 과연 어떤 게 사기 코인인지 아닌지 또 괜찮은 코인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 알토란 같은 코인을 가려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저는 항상 이제 개발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네. 드리니까 일단 제가 좀 자료 화면을 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네, 지금 이렇게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네. 저게 한 개발팀에서 만들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여러 가지 코인들을 한 개발팀에서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저기 파일 한번 다음으로 넘어서 파일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은 어떤 뭐 비트코인점 저런 식으로 파일이 되어 있는데 저게 사실 비트코인을 만드는 코인이 아니에요. 이름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갖고 온 소스를 그대로 갖고 오고 저 소스를 한번 오픈해서 보게 되면은 네, 이제 한번 화면을 넘겨보시게 되면은 네, 저런 화면이 있는데 실제로 저런 소스와 그리고 이제 저게 실제 다른 소스랑 비교 한번 해보려고 제가 자료를 2개를 준비했는데 또 하나 넘겨보시면은 저 2개가 문법만 다르고 사실 동일한 소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코인들이 실제로 이제 시중에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현상이 일어나면은 한번 저희가 차트를 다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희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네. 바로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떨어지는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이 판매를 시작하는 거고 또 다른 똑같은 차트를 보면 돼. 저런 식으로 바로 제가 말하는 어떤 빨간 몽이 계속 뜨게 되는데 바로 떨어지는 코인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 혹은 이제 알토란 아닌 그러니까 이상한 코인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계속 코인을 만들어내고 시중에서 그냥 풀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보호받지 못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차트의 어떤 형태를 보면서 저희가 이 코인이 진짜 좋은 코인인지 나쁜 코인인지 혹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간접적으로라도 좀 알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차트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이 보라 그러는 그 알트코인을 보면요. 백서가 다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없는 알트코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중의 이 집중을 받았던 아인슈타인형 같은 경우도 백서가 없던데 그럼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일단 아인슈타인유인 같은 경우는 어떤 비영리 단체가 교육을 위해서 클라우딩 펀딩을 목적으로 만든 코인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성장 기초 요건과 되게 무관하게 시세 조정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시했었는데 국내에서 발행된 코인인 경우는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백서라는 거에 너무 일반 분들, 이 개발자도 백서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 분들이 백서에 너무 이렇게 두려움을 안 가지셔도 돼요. 백서에서 이 앞장을 뜯어내시고요. 그 앞장 표지를 뜯어내시면 뭐가 남아요? 기술이 남습니다. 기술에 대한 문서가 남아요. 그 문서를 가지고 주변에 기술 가치 평가를 해주는 회계기관이나 이런 검토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가셔서 그 ICO를 참가하시던 그 코인에 투자하시기 전에 한번 그 기술 가치 평가를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이 정말 이 백서가 완벽한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정말로 이들이 하려는 게 기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동인지도 쉽게 파악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투자에 다들 관심이 가져지면서 펌핑방이라는 게 있대요. 펌핑방? 저는 네, 개인적으로 펌핑방?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또 이 펌핑방이랑 뭔가요? 일단 뭐야? 펌핑,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분들이 사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이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반대로 이거를 강제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네, 강제로 올리려면은 펌핑방이라는 곳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되게 단시간에 뭐 거의 한 100% 혹은 80%까지 어떤 시세를 올린 다음에 이제 털고 나오는 그런 방인데 저도 펌핑방 정보를 몇 개 받고 있는데 펌핑방이 크게 이제 3개에서 4개의 방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운영자가 3개 또는 4개의 방을 운영을 하는데 이름이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발바닥방, 두 번째는 무릎방, 세 번째는 꼭대기방, 마지막으로 설거지방. 재밌네. 네, 이런 식으로 4개 정도의 방을 운영을 하는데 이 이름만 들으면 되게 느낌이 딱 오실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엄청 많진 않아요. 하지만 정말 규모가 큰 경우는 이제 해외랑 거의 합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발바닥방에서 이제 사람 좀 더 비싸게 코인을 그러니까 입장료가 다 있거든요. 좀 더 비싸게 입장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르게 이제 올리려고 하는 코인들의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좀 더 덜 비싼 입장료를 내게 되면 무릎방 들어가서 이제 또 여기 참여해가지고 또 한번 이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시세를 받을 신기하다.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일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좀 무료방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무료방은 설거지방이라고 누군가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좀 이런 설거지방 이런 곳에서는 받아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결국 피해자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생기는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 사실 어떤 정책이 좀 없긴 해요. 사실. 하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저희가 메로나라고 하는 어떤 녹색 봉이 있는데 그게 네. 갑자기 너무 빠르게 튄다. 적어도 3번 이상 튄다. 그러면 적어도 3번째는 들어가면 안 돼요. 어지간하면은 3번째는 들어가면 안 되고 보통 볼륨 작은 코인들은 보통 이런 저기 식으로 지금 네. 저 그림이 맞나요? 갑자기 이게 뽕 올라갔어요. 저게 이제 첫 번째 펌핑을 네. 한 거고 네, 거래량에 보면 갑자기 확 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한 번에 튀는 거거든요. 보면은 아, 저렇게 되면 저거 주가 조작 아닌가요? 주가로 치면 주가 어떻게 조작인 보면 거고 그런 네. 아직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알고 계신 게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하겠다,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개인 간의 거래를 지금 규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암호화폐를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펌핑 같은 이런 시장 교란 행위를 그렇죠. 하고 있어 저건 철저하게 잘못된 시장에서 거니까. 없어져야 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펌핑방 같은 경우도 형성된 이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뭐 ICO 등의 이렇게 기술을 검증해주는 사람들이 기술 검증을 잘해주고 좋은 코인을 잘 맞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붙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로 세력을 형성해서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없는 코인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거래량이 안 되는 코인들은 사실 이 봉을 세운다고 하죠. 이 봉을 네. 세우는데 한 2,300만 원밖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더 그 정교하게 먼저 소문을 퍼뜨립니다. 소문을 낸 다음에 즉시 이거 띄우게 되면 많은 개미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그런 당연하죠. 것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은 시장 교란 행위라고 보고요. 여기에 당하시면 그 노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아까 그런 차트를 보이고 있는 코인들에는 절대 안 들어가시는 걸. 그럼 저희가 장안 드립니다.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저희가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죠.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의 본 성질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철저히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그 수익도 자신의 것이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펌핑방이 뭐 좀 사기 같기도 하고 불법 같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해서 들어가기는 좀 무서울 것 그러니까. 같은데 많은 또 분들은 그렇지 않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저는 또 이 방 몰입하나 해가지고 봐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이스방, 뭐 찜질방, 뭐 이렇게 갖고 이게 있잖아요. 무슨 네네.
소나무방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방처럼 참 이렇게 참 잘 만들어 이름을 누가 만들었을까 참 신기할 정도로. 비트코인도 사실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비트코인, 다이아 뭐 해가지고 네. 저 개발자들도 사실은 이제 노 대표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개발자들 사이에서 한 번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네. 아 나도 비트코인 하드포크 한번 할 걸. 이름 하나 잘 지어서 막 이런 정도로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 대표님은 관심 깊게 보고 계시는 알트코인 있나요? 아 그거 궁금하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 노 대표님이 같이 준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네, 컨퍼런스에서 만나 뵀거든요. 아, 근데 보니까 그렇군요. 저는 이제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 코인 말고 로비네이시라는 예, 코인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 추천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만났어요. 만났는데 대표가 되게 열정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 대표님이신데 네. 되게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거 사업을 그냥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지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홀릭돼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저는 로비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있습니다. 대표님의 성향도 반영이 되나요? 사실은 코인에 이게 대해서? 어떤 거냐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말고도 이제 일반적인 투자를 하실 때도 사실 대표이사의 성향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파악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배를 끌고 가는 그 배가 선장이니까. 아무리 좋은 예. 배더라도 그 배를 끌고 가는 선장이 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 그 배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할 수 그쵸.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뭐야 채팅방에서 어떤 건 정확히 좀 알려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시나요? 아,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김 대표님도 그렇고 노 대표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알트코인도 있고 또 여러 알트코인이 정말 많잖아요. 노 대표님은 어떤 알트코인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나요? 네, 일단 정말 선장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좋은 선장분들 되게 많으신데 저도 이제 사실 예전부터 되게 관심 갖고 있던 코인들 중에 하나가 어둠의 코인, 그러니까 다크 코인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채팅방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데 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정 코인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K 코인, 뭐 G 코인,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다크 코인들을 저는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기술력이 이 기술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 내역이 정확하게 이제 서로 남는다고 치면은 다크 코인은 거기 한 번 꼬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암호화돼 있고 3번 정도 거래가 섞여가지고 또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재미있게 보는 게 그런 코인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노드 이자를 주는 방식이 뭐 포스, 뭐 디포스, 뭐 POW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디포스류의 코인들도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보통 유명 코인들, 그러니까 다크 코인들을 이용한 전송들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다크 코인들을 이용한 전송들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알트코인들도 궁금한데 네.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알트코인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노 네.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실수한 네. 것 같은데 특정 알트코인을 지칭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나올 때 제일 처음에 알트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네. 기술. 나는 비트코인보다 이렇게 빠를 거야. 이더리움보다 이만큼 더 할 수 있어라는 걸 이렇게 그런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왔다면은 요즘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증 사례에 접목시킬 수 있어. 이렇게 사용시킬 수 있어. 이런 실증 위주의 코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술을 앞세워서 나오는 코인은 일반인들이 검증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장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나온 코인들은 충분히 대중들도 이 백서상의 기술을 검증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코인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객관적 검증이 충분히 가능해지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말씀하신 거 좀 받아서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 코인들은 상당히 일반인들 기술 검증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랑 접목돼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뭐 내년부터 좀 많이 나올 계획인데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랑 잘 접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긴 되게 쉽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얘가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구나 혹은 못하고 있구나 그거랑 연관돼 가지고 코인이 이제 뭐 어떻게 사용되고 있구나 이게 사실 상당히 파악하기 쉬우니까 좀 이쪽 비즈니스랑 연목되어 있는 코인들을 보는 건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매주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투자적인 부분들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또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 또 네, 투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네. 보면은 어제는 또 그렇게 굉장히 또 급등을 하다가 오늘은 또 급락을 하고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국대 블록체인 센터장 박성준 교수님께서 한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오르던 내리던 저 멀리서 한번 지켜가 보자. 3년치의 데이터를 모두 지켜가 보자. 그러면은 모두 공통적인 데이터는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변동성 같은 경우도 잘 지켜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막 요즘 떨어지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떨어져서 그렇지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점점 더 완만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기는 이 과도기 현상은 어느 정도 시장이 지나가면은 좀 완만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선물 거래가 이제 허용이 되면서 천천히 비트코인이 그 이제 완만한 이제 그 이 그래프 안에 차트 안에 뭔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중심을 잡아간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러나 점점 더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비트코인은 인터넷상의 코드이기 때문에 이건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어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국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긴급회의도 가시잖아요. 네.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주에도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또 네. 정부의 입장은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뭐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네. 법무부나 금융위나 아니면 정부를 너무 미워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그거를 기술 발전을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건 정부의 입장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언론에서 정부를 너무 나쁘게 몰아가고 있어요. 정부의 이 법무부나 이런 발표 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거냐면은요. 사기를 잡겠다고 했고요. 비트코인 개인 거래는 이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이런 펌핑이라든지 시세 조작 세력들, 또 이런 뭐 누구 돈을 받아서 누구한테 투자해 준다든지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비정상적인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다들 고민이에요, 지금. 네. 어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라고 딱 마침표를 찍으면 다음 날 아침에 사고가 터집니다. 또 새로운 사고예요. 그렇구나. 또 거기까지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해킹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미치고 정부도 미치고 대중들도 미치고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매일매일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난리가 있는데 났어요, 지금. 대중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정부가 왔다 갔다 하나라는 시각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타이틀만 보고 자세히 읽지 않은 채 뭐 가상화폐 규제라는 타이틀을 보고 갑자기 금지했대. 왜 금지한대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안 좋은 쪽으로 좀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같아요. 노 대표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연이어서 사실 연이어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건 되게 사실이거든요. 뭐 거래도 터지고 터진 거래도 또 터지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뭐 투자 사기 또 터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 규제 대상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규제 대상을 어느 방향 누구를 규제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 혹은 이런 코인들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 주체들을 규제해야 되는 거지 거기 위한 어떤 법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 이제 이 산업에서 지금 일하시는 분들을 규제해가지고 뭐 산업을 성장을 막는다 이건 좀 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다단계 사기가 지금 코인이랑 엮기가 되게 쉬운 게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다단계 쪽에 근데 코인을 사는 방법조차 잘 모르세요 여전히 그리고 코인 사는 방법도 모르고 전송하는 방법도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 주면 얼마치 사줄게 그리고 이게 며칠 있으면 얼마나 오를 거야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또 그 코인이 뭐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분들은 큰 관심도 없어요 돈 주고 나면 나중에 뭐가 오르나 보다 다 이러고 있듯이라 이게 비트코인인가 보다 다 이러고 계시는 거라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규제 빨리 그런 분들 발굴하고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근절시켜야지 이 비트코인이 곧 사기다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프레임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규제의 대상이 누구다라는 거를 정부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 은행 예금밖에 없습니다. 그러겠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특정 수익을 보장하겠다,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엄연한 불법이고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르신들께서도 꼭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카스님께서 코인원이나 빗성 같은 곳에서는 알트코인이 없는 것 같은데 알트코인이 상장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거래소마다 틀리죠. 거래소마다 모두 틀리겠지만
지금 한국의 메이저 3대 거래소라고 하죠. 빗썸, 코빗, 코인원 같은 거래소들에서는 아무래도 이 본인들이 메이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편입니다. 혹시 모를 그런 주관적인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들도 전부 다 점검을 해서 확실히 이분들은 기술을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고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다. 그리고 이들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아마 코인을 상장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메이저 거래소 있잖아요. 빗썸이나 코인원 같은 곳에서 상장을 한 코인이라면 어느 정도 또 믿을 수 있는 코인인 건가요? 어떤 기준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냐 없냐의 첫 번째 기준은 이 코인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맞아. 네. 처음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코인 없어지는 거 아니야? 0이 될까봐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0이 될까봐 엄청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그쵸. 적어도 그런 메이저에서 취급하는 코인들은 사라질 코인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개발 관점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실제로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코인들이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네, 그런 코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한 가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알트코인이라는 그 개념인데 알트코인은 과연 어디까지가 알트코인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처음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들이 알트코인이었어요. 네. 알트라는 뜻 자체가 뭔가를 대체하는 코인이라서 네.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코인들이 전부 다 알트코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형 알트들이 생기면서 이것도 약간 메이저 코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 메이저 코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량주처럼 생각하시고 좀 길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2017년 한 해에도 정말 알트코인이 놀랍도록 성장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연초에 얼마였죠? 그거에 지금 비교하면 지금 3만 얼마가 아니었나. 예, 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되게 재밌는 많은 거는 발전을 했어요. 제가 2014년에 아마 이 다음에 아마 네, 김진아 네. 대표님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그 2014년에 제가 3년이었죠. 3년 말에 비탈릭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서 ICO란 말 없었어요 그때. 내가 뭔가를 할 건데 일단 돈을 좀 걷는 그걸 만들 거야라는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이 350원이었습니다. 뭐가요? 그 이더리움이요. 아, 그래요? 이더리움이 제일 처음에. 네. 처음 그러니까 가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ICO죠. 이더리움 ICO는 한 대박이다. 350원대 정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2년 정도 가만히 있다가 올해 와서 이렇게 지금 아마 100만 원에 육박하죠. 오늘 네, 기준으로. 놀라운 예. 성장이 있었죠. 맞습니다. 2018년도에는 또 알트코인이 어떻게 성장할지 너무 또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어떻게 성장하실 것 같나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네. 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다. 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트코인 앞으로 지금 나와 있는 알트코인 중에 30% 40% 이상은 망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 세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알트코인 개수 너무 많잖아. 어떻게 저쪽으로 투자를 하겠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식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몇천 개 업체들이 있고 또 한국에는 코스닥, 뭐 미국의 나스닥, 뭐 자스닥 이렇게 많은 주식시장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례를 해봤을 때도 지금 알트코인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어떤 걸로 보시면 될 것 같냐면요. 우리가 블록체인이 대중화된다고 하잖아요. 2025년에는 모두가 쓰고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직 1,300개의 기술밖에 안 나온 거예요. 수만 개의 기술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알트코인은 더 발전을 할 거고 그 발전하는 기대 가치가 결국에는 이 코인의 액면가로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제 하고 원초적인 질문인데 요즘 연일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매체에서 아마 진짜 지나가는 그 초등학생까지도 알 정도로 비트코인이 뭔지. 네. 왜 이렇게 그 국민들이 이 비트코인에 굉장히 열광하는 이유가 또 궁금하고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보도 없이 막 초등학생들이 진짜 저는 일각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그냥 뭐 단돈 10만 원도 그냥 막 넣어봤는데 100이 되니까 뭐 흥분해서 이제 뭐 사실 뭐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던 알바도 때려치고 자기 모은 돈으로 막 다 넣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주변에 막 저도 검색을 많이 해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열풍의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약간 피해를 좀 막을 수 있는지 그런 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대중들이 열광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게 어린 친구들까지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정말 그래요. 난리가 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 첫째 아들 6살인데 네. 아빠가 비트코인 쪽 사업을 하는지 몰라요. 아들은. 근데 유치원 갔다 오더니 저녁에 아빠 선생님이 비트코인 사래. 라는 말할 6살짜리가.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번 정부에서 훨씬 더 이렇게 그 정책적으로 많이 운영을 해서 발전적인 것들을 만들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대중들이요. 우린 잘해봤자 집 한 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잘해봤자 우리는 직장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고 있다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던 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권력층들이 시키는 대로 그 이자를 받고 이런 시장만 있다가 처음으로 장외 자본 시장이 구성된 거고 여기만큼은 우리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래는 그들이 얻었던 수익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겠다는 이런 열망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 이 좀비처럼 이렇게 자기의 그 하루 24시간이 완전히 이쪽으로 꽂혀 있는 거는 이건 철저한 도박 중독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이제 뭐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펌핑방에 떠나서 이 커뮤니티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커뮤니티라는 게 카톡방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방 안에 초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방이었는데 요즘 아마 그러실 거예요. 카톡방에서 일반적으로 동창들끼리 모이는 카톡방, 뭐 사교 모임 카톡방들이 전부 사실은 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얘기 받고 하고 있질 않아요. 요즘에 그런 진짜 부분들은 대단합니다.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채팅방에 김진수님께서 주식 기준으로 코인을 보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론 지금도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긴 하죠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일단 일단은 그 어떻게 네. 그 거래소에서 퇴출되는가를 보게 되면은 일단 거래량이 너무 적어지거나 네. 혹은 이 코인이 스킴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퇴출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노드에서 노드끼리 전송이 안 되는데 뭐 전송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던가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이 전혀 없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뭐 2년 동안 업데이트가 전혀 없다던가. 근데 이런 코인들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세탁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걸 발각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주식시장이랑 비교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게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어떤 규제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아직까지 그런 규제라기보다도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법칙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곳이라서 우리끼리 이제 사람들끼리 이 정보를 계속 그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좋다 나쁘다 혹은 이게 맞다 틀리다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 주식시장이랑 비교를 100% 똑같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되게 동의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기술이 고작 1000개밖에 안 나온 게 맞아요 지금. 근데 그 1000개 중에서도 심지어 몇 개의 카테고리를 묶어버리게 되면은 10개, 20개밖에 기술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게 되면은 더 많은 코인들이 이제 종목들이 생기게 될 거고 이 기술과 접목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주식시장만큼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자율 규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을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만약에 그 우리 두 분 대표님이시잖아요, 전문가시니까 주변에서 이런 좀 질문 많이 받지 않나요? 야, 뭐가 괜찮아? 뭐가 오를 거야? 뭐 이런 질문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표님과 전문가분들도 확실하게 100%는 없죠, 사실. 그렇죠. 뭐가 오른다고 그렇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옳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냥 마냥 오를 것 그러니까. 같으니까 마구마구 돈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투기이고 도박입니다. 네. 동전 뒤집기 하듯이 이렇게 맞아. 앞면 나왔다 뒷면 나왔다 하는 건데 네. 앞면이 3번 연속으로 나왔다고 해서 계속 더 넣으면 한 방에 정말 훅 가는 네. 경우 그 위험한 말이 맞는 경우가 거야. 생길 것 선택도 같아요. 본인이 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게 그게 네. 가장 좋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암호화폐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괜히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방송을 보신다든지 또 이상하게 그건 이용을 아니죠. 하신다든지 할까봐 개인적인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올 초부터 제가 스스로 약속했던 게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확한 정보를 그렇죠. 전달하고 사업을 운영하려면은 스스로가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되게 편협적인 시각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 하루에도 결국에는 끝판 질문입니다. 정부의 누구를 만나건 그 뭐 일반적인 이런 민간 사업체를 만나건 어떤 수사기관에 이런 강연을 나가던 학교의 교육기관에 강연을 나가던 결국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어떤 코인인데? 라는 질문들 상당히 많이 받고 뭐가 있죠. 오를 것 같은데 예.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할 아무도 것인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는 네.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유익하게 발전할 것인가가 네. 질문이 돼야 되는데 네네. 참 질문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들이 네, 있어요. 모르는 사실은 것 또 저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는 게 제 스스로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예, 저도요. 예, 그리고 또 되게 결과론적인 것 같아요. 아마 리플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리플이 한번 처음 상장했을 때 80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폭락을 했죠. 그때 리플에 대한 찬양론을 했던 사람들이 한 6개월 동안 아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내가 말했잖아. 리플 올라간다고 하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되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화도 어떠한 이런 저것도 절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 그거 장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세력이라고. 그렇죠. 저는 그 시장 결란행위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되게 이제 그 투자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코인이 오를 것 같아라는 질문에 만약에 똑바로 100% 이게 오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의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올릴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의심을 하는 게 맞고 항상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보실 때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기술적 관점이랑 같이 꼭 엮어서 보시고 비즈니스 관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더 중요한 건 기술적 관점이라고 아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가지고 가치가 있냐 없냐를 계속 판단하는 그런 눈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조금만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만 공부하면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알고 나면은 다른 것들을 보는 눈도 생기니까 좀 한번 어떤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기 전에 이게 기술적 가치가 있나 보는 게 어떨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연히 요즘 1인 TV 많이 하지 않습니까? 1인 TV. 1인 TV에서 비트코인 거래하는 거 중계를 해요. 예, 맞습니다. 봤습니다. 우연히 예. 봤는데 저는 좀 그랬어요. 왜냐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야 오른다. 자 뭐 지금 던져야 됩니다. 그게 펌핑방 아닌가요 혹시? 일종의 스택망 일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 보면서 야, 좀 되게 그랬어요. 재밌는 거는 또 대신 투자해 준다는. 맞아요. 예전에 보면은 카카오톡에 저도 많이 받았는데 카카오톡 같은데 보면 예전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뭐 19금 막 이런 불법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왔다면 요즘은 뭐 얼마 내면은 60% 이상 그 수익 장담 이런 방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정보들도.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단타로 이게 흐름을 잘 볼 수는 있을 것 같아도 장담할 수는 없다. 예. 그리고 사실 그들은 사라져도 아무 책임도 질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옳은 거는 새로운 알트코인이 나오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살펴보는 건데 사실은 일반인으로서 그런 기술을 알아보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맞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이 회사에서도 자신들의 기술의 진보성을 말할 게 아니고 그것들을 어떻게 대중들한테 쉽게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네. 소통에 대한 노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대중들 나는 이 기술에 대해서 모르면은 사실은 이런 기술 가치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도 정답은 없습니다. 예, 본인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 시장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 아닌가 그쵸.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 대표님은 또 어찌 보시나요? 저는 약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있고 실체가 있냐. 첫 번째 시작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백서만 보고서도 사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 대표님처럼 사실 회사를 비트코인 혹은 이제 블록체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회사를 갖고 있고 그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방문하셨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볼 수 있잖아요. 마치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수능 뭐 잘 보겠다 하는 것처럼 근데 공부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것도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블록체인 기술들도 눈여겨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네.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빨리 돼가는데요. 갔습니다, 벌써. 네, 각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암호화폐 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암호화폐를 새로 접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선풍적인 열광과 인기가 2018년도에는 이제 바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정말 2017년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2018년도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또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넥스트 플랜에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냐. 근데 그럼 그 전에 2017년도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이 시장에 들어왔고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보냈는지 한번 보시면서 2018년도에서는 조금 떨어져가지고 생활도 할 수 있으면서
네, 그래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그 감히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언을 하자면 내년에는 2018년에는 윤송아 씨가 김태희 누나급 배우가 된다. 혹시 이 자료가 나중에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좋은 예언은 이런 예언은 좋은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그죠? 갑자기 이렇게 동의합니까? 기분 좋아지네요. 동의합니까? 기분 좋은 아, 예언 함께 네. 하세요. 저도 금태희급이 됐으면 좋겠고 암호화폐 시장도 네, 세계적으로 더 커지고 더 블록체인 네. 기술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인 넘버 원 시간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 외치면서 맞춰볼까요? 네. 코인 넘버 원! 다음 주에 만나요.